자, 탄화수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공부할 것은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하면 사람마다 떠올리는 이미지가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알코올 램프를 떠올릴 수도 있고, 그리고 주사 맞고 나면 받게 되는 알코올 솜, 혹은 아버지들이 좋아하시는 초록색 병에 담겨있는 술, 모두 알코올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면 탄소화합물에서는 알코올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다음과 같이 이미지화 시켜서 기억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우리가 탄화수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탄화수소 덩어리에 OH라는 원자 그룹이 결합되어 있으면 이 물질을 알코올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탄화수소의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알코올의 종류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메탄올이나 에탄올 같은 아주 단순한 알코올만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단순한 알코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 말의 의미는 탄화수소 중에서 가장 단순한 탄화수소에 OH가 붙게 되면 그게 가장 간단한 알코올이 되겠죠.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 뭐 있었어요? 메테인 있었죠. 그래서 메테인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 메테인에서 방금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OH가 붙어야 된다. 그러면 이 네 개의 수소 중에서 어떤 한 부분에 수소가 아닌 OH가 붙게 되면 이것을 알코올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게 되겠고, 이 알코올을 우리는 메탄올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에탄올은 탄소가 두 개인 탄화수소 에테인에서 떠올리면 되겠어요. 여기에 수소가 붙으면 에테인인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OH가 붙게 되면 이 부분 때문에 이 물질은 알코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우리가 에탄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방금 전에 메타, 에타에 대한 설명을 했죠. 메타는 탄소가 하나, 에타는 탄소가 두 개. 올이라는 말의 의미는 알코올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탄소화합물 물질이 있었을 때에 이와 같이 OH가 붙게 됨으로써 모두 알코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메탄올과 에탄올은 분명 다른 물질입니다. 다른 물질인데 둘 다 알코올로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알코올이기 때문에 갖게 되는 공통적인 성질들이 있어요. 알코올이 갖게 되는 비슷한 성질들은 결국 누구 때문에 갖게 되느냐? 이 OH 요 부분 때문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물질의 성질을 결정 지어주는 분자 내에서 일정 특정한 요 부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작용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OH는 작용기가 되겠고, 알코올에 대한 OH 작용기의 이름은 하이드록시기라고 합니다. 하이드록시기 그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작용기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경 지식으로 알아두시면 편하겠어요. 작용기가 나왔기 때문에 화학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화학식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을 원소 기호와 숫자를 가지고 표현해 주는 것을 화학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화학식의 종류도 크게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분자식일 거예요. 그리고 구조식은 이미 앞에서 수업에서 많이 그림을 그려줬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생소할 거예요. 시성식 비교를 해드릴게요. 위에 나와 있는 메탄올을 가지고 비교를 해드릴게요. 메탄올에 대한 분자식은 위에 나와 있는 이 구조식을 보면 알겠지만 탄소와 수소와 산소 원소가 포함되어 있고, 탄소는 하나, 수소는 전체 4개, 산소가 하나 들어있죠. 그런데 일은 보통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메탄올의 분자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자식을 적어놓게 되면 화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재빨리 이게 메탄올이다 라고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보통 메탄올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작용기가 되는 부분을 따로 떼어놨죠. 따로 떼어놓게 됨으로써 이게 알코올이고 탄소가 하나 들어있네. 그렇기 때문에 메탄올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알려줄 수 있는 화학식이 시성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조식은 앞에서 많이 그렸던 공유결합을 선으로 표현해 주는 것을 이제 구조식이라고 합니다. 에탄올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에탄올의 분자식은 탄소가 2개가 되겠고, 수소는 6개, 산소는 1개입니다. 역시 이런 생략해주고, 이게 에탄올의 분자식이라면 에탄올의 구조식은 위에 나와 있는 그림과 같게 되겠고, 시성식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OH 부분을 떼어냄으로써 탄소가 2개네, 그리고 OH가 붙었네, 그래서 탄소가 2개이기 때문에 에탄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알코올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 지식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몇 가지 탄소 화합물을 가지고 비교하는 문제에서 등장하는 실제적인 물질은 에탄올입니다. 방금 전 표현했듯이 에탄올은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겠고요. 이 에탄올이 갖고 있는 특별한 성질들, 기억해야 될 것들 위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탄올의 구조식입니다. 탄소가 2개 있고 OH가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실제적인 에탄올의 분자 구조 모습은 이와 같이 생겼습니다. 까만 것은 탄소고 하얀 것은 수소가 되겠고, 빨간 것은 산소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이와 같은 입체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에탄올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들 한번 쭉 나열을 해볼게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술에 들어가는 알코올 성분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오래전부터 술을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술은 보통 만들어서 알코올 성분이 생기느냐? 과일이나 곡물을 발효시켜서 에탄올 성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소독을 할 때도 에탄올을 사용하죠. 알코올 솜 떠올리면 되겠어요. 손에다가 에탄올을 발라보면 알겠지만 매우 시원하죠. 아주 잘 날아갑니다. 그래서 휘발성이 좋다 라는 것도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이 느꼈던 것일 거고요. 그리고 에탄올 알코올 램프에 들어갈 수도 있죠. 물론 기본적으로 알코올 램프에는 메탄올을 더 많이 쓰긴 합니다. 잘 탑니다. 잘 타는 이 성질을 세 글자로 표현하면 가연성이라고 하죠. 가연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연료로도 이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에탄올은 물에 잘 녹습니다. 이것은 분자 구조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생각해야 될 게 앞에서 배웠었던 탄화수소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겠어요. 탄화수소는 물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잖아요. 탄화수소에 OH가 붙은 게 알코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다시 구조식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이 부분은 탄화수소와 동일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물과 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에 잘 녹을 수 있는 것은 이 부분 때문이죠. 그래서 OH 하이드록시기 이 부분이 물과 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물에 잘 녹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에탄올 같은 경우는 물과 친한 부분, 친하지 않은 부분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알코올에 대해서 여기까지 할게요. 마지막으로 다루게 될 탄수화물 아세트산입니다. 아세트산의 화학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앞에서 이제 알코올에서 설명했었죠. 요 뒤에 부분이 여기서는 작용기가 되겠고 이 전체 아세트산의 성질은 이 COOH 이 부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아세트산의 구조식을 그려볼게요. 자, 아세트산의 구조식은 다음과 같고요. 자, 요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탄화수소의 구조와 일치하죠. 그리고 요 부분 COOH는 요와 같은 형태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이한 점이 여기 COOH를 왜 CO2H로 쓰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써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 산소 두 개를 구분지어서 써줘요. 그 이유가 구조식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산소와 이 산소가 다른 환경에 놓여 있죠. 그래서 보통 COOH라고 적습니다. 아세트산의 실제 분자 구조, 분자 모형입니다. 3차원 공간 안에서는 이와 같이 원자들이 배치되어서 존재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이 CH3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고 이 부분이 COOH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탄소고 여기가 산소, 수소인 건 아시겠죠? 자, 이와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세트산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아세트산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식초의 주 성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식초를 떠올리면 그 성질과 아세트산의 성질이 유사하게 들어맞는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아세트산입니다. 산. 우리가 이미 통합과학 시간에 산과 염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웠을 거예요. 이 아세트산은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산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기본적인 산염기의 정의에서 물에 녹았을 때 수소이온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요.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방향으로 이온화가 될 수 있죠. 이와 같이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거. 왜? 얘는 산이기 때문에 산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면 구조식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실제적으로 수소가 아세트산 안에는 4개나 들어있어요. 그런데 물에 녹아서 이온화되어서 내놓는 수소는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탄소와 결합되어 있는 이 수소들은 사실 잘 결합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온화 과정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수소는 이 COOH 부분 중에서 이 OH에 해당하는 이 수소가 H 플러스 이온으로 이온화되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OH 부분만을 보고 이런 의문점을 갖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알코올을 배울 때 OH를 배웠었는데 하이드록식이요. 그러면 알코올에서도 이 H가 이온화되어서 산성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알코올에서 이 OH는 하이드록식이라는 작용기고 지금 아세트산에서 OH는 OH가 작용기가 아니라 COOH가 작용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겹친다고 해서 같은 작용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작용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질도 다르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위에는 아세트산이 이온화되는 과정을 화학식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온화되는 과정에서 이 OH 부분에서 이 부분의 공유결합이 깨지면서 공유했었던 전자를 산소가 모두 가져가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빼앗긴 수소는 플러스 전하를 띠면서 음이온과 양이온이 생성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만 집중해서 에탄올도 OH가 있네? 똑같이
같이 수소이온이 나오기 때문에 산성이지 않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아세트산에서는 작용기가 이 부분입니다. 이 C5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세트산의 경우에는 수소이온이 자유롭게 빠져나올 수 있는 이유가 수소이온이 빠져나오면서 만들어지는 이 음이온이 상당히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집니다. 화학 반응이 이와 같이 진행되는 이유는 안정한 물질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안정한 음이온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소이온이 쉽게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에탄올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만들어진 이 음이온이 안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진행되기는 어렵겠죠. 그럼 수소이온이 빠져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산성은 아닐 것이고요. 그러면 왜 이 아세트산에서 만들어지는 이 음이온은 안정해지느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죠. 느낌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결국 에탄올과의 차이점은 여기에 CO 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음이온의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전하를 이 CO라는 이 부분이 나눠 가질 수 있는 형태의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한쪽에 몰려있지 않고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는 구조, 이것을 전자의 비편재화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공명구조에 대해서 배우게 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CO가 전자를 나눠 가지면서 안정화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반응이 쉽게 진행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이 안정화될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쉽게 이 수소가 빠져나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산성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결론, 에탄올은 산성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산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게 처음에 이야기했던 식초의 주 성분이다 라는 거. 식초의 주 성분이기 때문에 식초 냄새 알죠? 특유의 냄새가 난다. 그리고 이 아세트산이 의약품을 합성하는 원료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아세트산의 어는 점은 약 17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 생각하면 아주 추워야지 고체 상태인 얼음이 되지만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17도면 그렇게 낮지 않은 온도죠. 냉동실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7도 정도면. 그래서 실온에서도 고체를 만들 수 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빙초산이라는 의미가 고체 상태의 아세트산을 의미합니다. 자, 이 정도, 아세트산에서는 요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탄소화물들 중에서 탄화수소와 알코올 그리고 아세트산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각자 따로따로 특징들을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세 물질을 비교하는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을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먼저 탄화수소인 메테인 같은 경우는 물에 잘 녹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반면에 에탄올이나 아세트산은 물에 잘 녹는 물질입니다. 비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아세트산 할 때 설명을 하지는 않았었는데, 자, 우리가 에탄올 같은 경우는 곡물이나 과일을 발효시켜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에탄올을 발효시켜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연소 반응에 대한 내용도 자주 등장합니다. 위에 나온 세 가지 물질은 모두 연소 반응을 시켰을 때에 완전 연소가 진행된다면 생성물이 동일합니다. 이산화탄소와 H2O 물이 생성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이 세 물질뿐만 아니라 화합물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가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라면, 각각의 원자의 개수와 상관없이 이 세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라면 완전 연소를 시켰을 때 항상 CO2 이산화탄소와 H2O 물 성분만이 생성물로 나오게 됩니다. 역으로 다시 가보게 되면 메테인, 에탄올, 아세트산 모두 이 세 종류의 원소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에 대한 문제를 처음 풀다 보면 접하게 되는 익숙하지 않는 표현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한 예를 들었어요. 이와 같은 표현들이 가끔 등장해요. 수소 원자 2개와 결합한 탄소의 원자수, 수소 원자 3개와 결합한 탄소의 원자수. 세 번째는 이제 탄소와 수소의 비율을 의미하는 거고요. 탄소수분의 수소수. 지금 가와 나는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탄화수소는 무엇이냐라고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이 표현들에 대한 의미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소 원자 2개와 말 그대로 탄소인데, 탄소는 팔이 4개잖아요. 4개인데 여기에 수소는 몇 개만 결합되어 있어야 되냐면 2개만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개의 팔에는 수소가 아닌 다른 원자가 결합되어 있겠죠. 이러한 꼴에 이 탄소가 몇 개 있느냐가 첫 번째 나와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두 번째 표현은 수소 원자가 3개래요. 그러니까 탄소에 기본적으로 수소가 3개가 결합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수소가 아닌 다른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탄소가 몇 개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와 나를
찾아보도록 하랍니다. 먼저 첫 번째 표현에 대해서는 0개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탄소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수소가 3개 붙어 있는 탄소는 2개 있대요. 이러한 탄소가 2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탄화수소는 탄소가 2개 이상인 물질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탄소가 2개가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단서를 보니까 탄소 대 수소의 비율이 3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1대 3이라는 의미죠. 탄소가 1개일 때 수소가 3개.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죠. 가장 간단한 탄화수소 CH4잖아요. 탄소가 2개면 수소가 6개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지금 조건에서 이 탄소와 탄소가 결합되어 있으면 탄소가 2개 있고 수소는 6개 있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죠. 그리고 탄소에 수소가 2개 있는 탄소는 존재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조건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물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지금 가에 해당하는 탄화수소가 되겠고요. 자, 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소가 3개 결합되어 있는 탄소가 2개가 있대요. 그 말은 이러한 탄소가 우선 분자 내에 2개가 존재한다는 말이고, 이번에는 첫 번째 표현에 해당하는 탄소도 존재하네요. 탄소에 수소가 2개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하나 탄소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는 것은 이렇게 연결지어 보면 수소 3개짜리 탄소 2개, 그리고 수소 2개짜리 탄소 하나 있죠. 지금 이 두 조건을 만족시켰네요. 그리고 이 부분 보니까 탄소 대 수소의 비율이 3대 8이랍니다. 탄소 하나, 둘, 3개고 수소 다 세보면 8개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에서 제시한 탄화수소구나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어준 이유는 이러한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탄소 화합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